자, 계속해서 원고적격 공부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힘들지만 좀 참고 견디면 또 좋은 날이 오니까. 나도 공부할 때 참 힘들더라고. 어떻게 젊은 시절 참 암울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자, 공무원 시험 좋은 제도죠. 자, 수익적 행정처분. 구필수행정법 2권 439페이지. 수익적 행정처분이 신청대로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처분이 상대방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수익적 행정처분이 신청 내용대로 이루어진 경우. 예를 들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 처분이죠. 토지거래 허가 처분. 이게 시험에 났었나요? 2011년도 오래전에 났었는데, 신청 내용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토지를, 잠깐만, 한문하고 이게 잠깐만 헷갈려지니까, 보통 우리는 이제 우리 이제 공부할 때 한문을 한글을 잘 안 쓰는데, 이러면 이제 한문 세대가 아니니까, 갑이 을에게 토지를 갖다가 매도했다. 팔았다 그 말이에요. 팔았다. 그리고 이게 토지 거래 허가구역 허가 제도라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예를 들면 이제 대전의 유성구에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토지 거래 택지 개발 예정 지구에는 택지가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다. 그러면 토지 거래를 갖다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허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갑과 을이 토지를 갖다 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매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누가 안 해준다니까. 갑이 안 해주니까, 갑이 토지 돈 대금 줬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주니까 을이 이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이걸 승소를 해가지고 공동명의로, 이게 동동명의라는 거예요. 공동명의로 갑과 을이 공동명의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 처분을 신청을 했는데 이럴 경우 갑과 매도인도 매수인도 동일하게 토지거래 허가 처분을 공동명의니까 공동으로 신청했잖아.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어요. 받았을 때 팔고 나니까 갑이 좀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공동명의지만 안 돼서 을을 갖다 허가 처분을 취소를 하려고 할 때 갑도 공동명의로 들어가니까, 이럴 경우는 공동명의로 들어가니까 이 거래허가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취소 소송을 제기할 갑이 원고적격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수익적 행정처분이 신청 내용대로 토지거래 허가 처분을 공동명의로 해갖고 공동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럴 경우 신청 내용대로 이루어진 경우 갑의 경우 매도인이 그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는 게 없다. 침해되는 게 없기 때문에 갑은 침해되는 일이 없고 자기 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갑이 이때 갑이 취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는 거예요. 자, 침해된 이익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이제 첫 번째는 근거법규, 관련법규에 의한 거고, 두 번째 뭐였어요? 개별적, 구체적, 그 다음에 이익, 직접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 세 번째, 현실적인 침해뿐만 아니라 침해가
침해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엔 제3자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네 번째가 제3자에 대한데요. 제3자. 제3자라는 말은, 제3자라는 건 처분청이, A가 처분청이잖아요. 갑에게 처분을 한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제3자지. 제3자지. 처분의, 이거 처분청. 갑은 처분의 상대방, 사인. 그러면 처분청과 상대방 사인의 이름은 3자 아니에요. 제3자도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인정되는 거다. 이게 상당히 시험에 자주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행정소송법에 소송 판례에 나오는 용이에요. 첫째, 이웃소송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한 거고, 한문으로 하면 이웃을 갖다가 한문으로 이렇게 한문도 하도 안 써보니까 요거 이렇게 한문을 한문이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밑에 써놓은 거 있을 텐데. 가보자. 몇 페이지냐면 441페이지 있어요. 441페이지. 전역석자의 이게 전역석자의 이게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인인 소송이라는 건 이웃 소송이 이웃 네이버링. 여러분이 아는 네이버가 아니라 NAVER은 네이버잖아. 근데 NAGHBOR인가? 네이버링 레지던스. 이웃. 네이버는 이웃 아니에요, 이웃 소송이 갑에 대한 예를 들면 처분청이 갑에 대해 연탄 공장을 허가해 준다면 연탄 공장 옆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때는 연탄 공장 사업 허가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이웃이다 그 말이야. 이웃 소송, 이게 인인 소송이에요. 용어 이거. 그 다음에 거기 내가 뭐 순서대로 해놨지? 경업자 소송. 제3자의 영법 중에 경업자 소송. 이게 여러분들 한문을 안 배워갖고 어려울 수도 있어. 경쟁한다는 경자 아니야. 경쟁한다. 경쟁. 업을 경쟁한다. 사업을 경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유소, A 주유소. 근데 A 주유소 3km 이내에는 지방이 3km, 4km 이내에 설치 말라놨는데 그 안에 설치한다. B 주유소. 이게 영업이익에 급격히 제한이 되죠. 경업자 소송. 그럴 때 A 주유소에 대한 주유소 사업 허가가 B 주유소에게 B 주유소 영업에 이익을 미치니까 이 영업 허가에 취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다.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그 말에 그 얘기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다음 아까 얘기한 대로 경원자 소송, 경원자하고 경업자 여러분 이렇게 헷갈리는데 경업자는 경쟁한다 그러지. 이것도 경쟁한다 그랬는데 추론을 신청을 경쟁한다면 경원자는 경쟁한다. 신청 원은 희망원을 신청하는 신청서. 경원은 신청이야. 신청하는 걸 경쟁한다. 경원자.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경원자 뭐 했어? 로스쿨. 교육부에서 로스쿨 41개 대학이 하는데 이게 100개 대학 신청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몇 개 대학이 떨어진 거예요. 59개 대학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이 신청해서 떨어졌으면 이거에 대한 취소 소송의 무효화 소송을 구할 법률상 사안에 따라 법률상 근거법규 근거법규와 관계법규를 검토해 보니까 이거 취소송을 구한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자, 이 얘기. 자, 이거 이제 하나하나 다 단체 소송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해봐요. 판례를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해보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이제 먼저 제3자의 원고적격 문제를 우리가 이제 이웃소송, 그 다음에 경원소송, 경업자소송, 이게 이제 판례에 나오는 용어예요. 판례에 나오는 용어가 이제 완전 공식화돼서 행정법 책에 이제 우리가 교재에 이렇게 다 올라가 있죠. 자, 그래서 행정 그 다음에 490 몇 페이지냐? 440페이지, 440 위에 행정처분으로 법인 또는 단체의 사적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가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그러나 환경상 이익은 자연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법인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이게 뭔 내용이냐? 뭔 내용이냐?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얘기하는 게 법인 또는 단체야. 법인 또는 단체. 예를 들면 법인 중에는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약회사. 제약회사는 법인이지. 주식회사로서 제약회사. 제약회사는 병원에 약을 파고 약국에 약을 파는 게 공급해 주는 게 제약회사죠. 제약회사는 뭐에 있나? 보건복지부가 고시를 해. 예, 고시를 하는데 무슨 고시를 해? 행정규칙으로 고시하는데 약제급여는 보험료를 급여한다는 거예요. 약제급여의 보험료에서 나온 내가 한 달에 400만 원씩 지금 의료보험 낸다 그랬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여러분 치료받으러 가면 약제에서 거의 만 원이면 상당히 많아. 한 80%는 거의 보험료에서 내주고 약값을 나중에 20%만 내든지 해요. 보험료가 되는 건, 안 되는 거는 그냥 돈 다 내야 되고. 약제 급여, 비급여 목록, 목록 및 뭐라고? 급여 상한 금액표 및 급여 상한 금액표. 이것은 의료보험료가 약제에 적용되는 상한 금액표예요. 따라서 제약회사는 만약에 이걸 보건복지부가 상한 금액표를 개정하거나 고시를 하면 제약회사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수입이 딱 굉장히 결정이 돼요. 따라서 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해서 제약회사는 뭐라고? 이 상한 금액표 취소 소송을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원고 적격. 제약회사는 이 단체도 뭔지 알겠죠, 그죠? 당연히 이거 이해가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해 가지, 그죠? 자, 그다음에 1번. 그다음에 이제 2번. 이거는 그다음에 요것도 여러분이 2017년에 지방직에 한번 났었네. 자. 아까 얘기해서 사립대학은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면 조선대학교라고 그랬게. 조선대학교는 사립학교예요, 그지? 조선대학교 총장이 있고 조선대학교의 거버닝 바디 대통령은 총장이고 국회 의사결정하는 데는 이사회라고 그래. 이걸 이사회. 그래서 이걸 거버닝 바디라고 그러지. 이사회는 이사장이 있고 이사가 있고 그다음에 감사 이렇게 구성돼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사가 임기가 2년 정도 돼요. 2년, 감사는 3년인가? 이사는 2년 정도 되는데, 임기가 만료되면 이사회에서 다시 선임을 해. 선임해가지고 어디냐? 대학교는 교육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제 교육청. 여기다 임원 변경 승인, 임원을 변경했으니까 승인, 임원 선임 변경 승인, 변경 승인, 승인을 갖다 요청해요. 근데 교육부에서 안 된다고 만약에 변경 승인을 반려할 경우, 자, 이사회, 그러니까 이사 선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뭐냐 하면 교수협의회나
협의회나 왜냐하면 이 의사결정하는 교수협회나 총학생회는 이 이사들이 결국 뭐를 관여를 하면 학칙을 개정하고 정관을 변경하고 이런 특히 학칙을 개정하는데 관여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조선대학교 법인의 정관에는 여기 교수 채용과 승진 뭐 처벌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정관에는 조선대학교 학교법인 정관에는. 그 다음에 학칙에는 학생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교수협회나 총학생회는 이사 선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변경 승인을 반려할 경우 이거에 대한 또 승인을 할 경우 승인 취소 소송을 구하거나 이럴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그런데 이사 선임 처분에 대해서 반려하거나 승인할 경우 취소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데 누가 안 되느냐 하면 직원으로 구성된 여기는 조선대학교가 아니라 상지대학교였네. 이 판례는 상지대학교에 누가 안 되느냐면 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있죠. 직원 노동조합은 뭐야? 원고 적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읽어보면 고등교육 법령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학문의 자유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학생회와 교수회는 인정이 되는데 이 학교법이라는 게 학생 교수회는 인정이 되는데 거기 있듯이 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설립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겠다. 어디에? 고등교육법에 없다. 고등교육법에. 이 당시 어떻든 이 판례가 나온 2012년에는 2012년에는 고등교육법에 직원이 노동조합을 설립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직원 노동조합은 근로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 유지 개선 및 기타 뭘 도모하기 위한 고려할 때 상지대학교 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교육을 받을 권리라 노동조합 교육을 받을 권리, 학교법인의 목적인 보육을 받을 권리와 뭐라고? 교육을 받을 권리 학생이지 학생은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야? 학문의 자유. 학문의 자유는 학문을 연구하는 자유는 교수에 대한 학문의 자유. 이건 교수에 대한 부분이죠. 교수. 따라서 교수협회나 총학생은 이 단체지만 이 조선대학교 이사의 변경 승인을 하거나 또는 승인을 반려하거나 두 가지에 대해서 취소성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교수협회나 총학생에 인정되는데 직원 노동조합은 인정이 안 된다. 왜? 고등교육법 2012년 그 당시 판례의 고등교육법에서는 이걸 인정해주는 근거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여러분 머리에 두어두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뭐 시험에 상당히 잘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건데 수녀원 이상하게 수녀원 가지고 이렇게 만기하고 외우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수녀원은 재단법인이요. 재단법인은 정권을 가진 단체예요. 재산에 대해서 법인격을 가진 거다. 법인격. 재산을 관리하는 주체가 이사장, 감사가 설립되고 법인 등기를 한 주체. 재단법인 누가라고? 수녀원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창원시인데 창원시 아파트 지으려고 그랬는데 창원 수정지구 아파트 공사 같은데 수정지구 지역에 아파트 공사하려고 거기 저수지 조금 있는 걸 메운 모양인데 저수지를 메우니까 수녀원에서 공유수면 매립 목적 변경 수면 매립 목적 변경 승인 처분 이제 아파트 진다고 공유수면을 매립한다고 이제 허가를 받은 모양인데 그거에 대해서 재단법인 수녀원은 재단 법인이지만 이 경우는 이거에 대한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 왜 없냐? 왜냐 없냐? 수녀원이란 자연인이 아닌
법인 수녀원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 그리고 이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해서 사실 수녀원이 침해가 되기는 하죠. 뭐 이제 갑자기 맑은 데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든 법에는 수녀원 자체가 이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법에 의해서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유지 주체가 아니고 이 대법원 법인이 주체가 아니고 또 하나는 수녀원에서 주종하는 건 수녀원이 잼 공장을 하고 있는데 잼 공장을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잼 공장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 모양인데 갑수녀원이 폐쇄되고 이전에는 피해를 받거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증명도 부족하다. 하여튼 인정을 안 해줬다. 쾌적한 생활할 수 있는 주체가 수녀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잼 공장 하는데도 무슨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그러면 뭐를 이제 중점적으로 하냐? 원고적 격의 구체적인 판례 검토 이제 이걸 하게 돼요. 하게 되는데 이 하게 되는 것 중에 이제 대부분이 뭐냐면 이제 지금 이웃 소송 제일 먼저 인인 소송에 대한 이웃 소송을 하고 그 다음에 경업자 소송을 하고 그 다음에 경원자 소송을 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경원자 소송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웃 소송에 대한 소송을 이제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이웃 소송. 자, 이웃 소송에 대한 잠깐만요. 누가 전화가 계속 이렇게 올리고 있나? 누가 이렇게 전화가 올리지? 아이고, 잠깐. 지금 뭔데 전화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지금 뭐 강의를 하고 있어. 안 되는데 전화 못 받겠는데. 자, 계속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원고적 격과 관한 구체화된 이웃 소송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웃 소송. 그러니까 인인 소송이라 했죠. 인인 소송 중에 원고적 격. 자, 첫 번째는 원고적 격이 인정되는 경우. 원고적 격이 인정되는 경우. 원고적 격입니다. 아이고, 잠깐 내가 이거 메시지 좀 하나 보낼게요. 계속 전화를 하네. 저가 가나 모르겠다. 자, 원고적 격이 인정되는 거. 자, 이제 인근 주민 소송, 경업자 소송, 경원자 소송, 제3자의 경우 단체 소송 이제 원고적 격 이제 검토인데, 자, 먼저 이제 앞에서도 좀 했었고, 앞에서 한 내용들을 보면 이제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관계 법규가 인근 주민의 개인적 이익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 인인 소송, 근거 법규, 관계 법규가 인근 주민의 개별적 이익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 그 원고적 격이 인정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건 주로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인근 주민에게 시설 설치 허가를 다툴 원고적 격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시설에 의해 있을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의 거주 주민은 원고적 격이 인정된다고 그랬죠. 대상 지역 밖의 주민은 인정이 안 되는데 그 인정을 그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는 걸 증명을 하면 인정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입증함으로써 증명하는 게 입증하는 거예요. 입증하는 게 증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고적 격이 인정되는 경우 1, 원고적 격이 인정되는 경우 뭐 이건 옛날 판례부터 쭉 나와 있어요. 연탄 공장 건축 허가 처분. 연탄 공장 건축 허가 처분. 인근 주민. 연탄 공장 건축 허가 처분 인근 주민. 원칸동당 건축 허가 처분의 인근 주민이다. 그다. 당연하지. 뭐 예의가 안 돼. 연탄 공장이 오래된 판례예요. 연탄 공장이 있으면 거주지, 특히 주거 지역에 연탄 공장이 들어선다. 인근 주민 큰일 나죠. 연탄가루 날리고 이러면 연탄가루 안 마셔봐갖고 모르네. 우리는 연탄가스도 마셔보고 연탄 가루도 먹어보고 연탄 재도 이제 눈 올 때 다 탄 거 뿌려보고 했는데, 자, 당연한 얘기. 이거 뭐 의문이었어. 그 다음에 LPG 충전소 사업 설치 허가 처분. LPG 충전소 사업 허가 처분. LPG가 뭐예요? LPG가 가스요, 가스통. LPG 가스통에 넣어갖고 다른 거 아니에요? 특히 고압가스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 허가 기준에 주유소가 미달돼 있다. 또 하나는 환경보전법 요구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 방지 의무를 저버렸다. 그럼 LPG 주유소가 공공안전을 위한 설치 기준에 따라 가스 충전소가 안 돼 있다. 그러면 그 옆에 사는 뭐요? 인근 주민. 인근 주민은 어떻게 돼요? 인근 주민. 가스통 폭발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몰라요? 가스통 폭발해서 집이 무너지는 거, 빌라 같은 데 무너지는 경우 여러 가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인근 주민이 당연히 이 사업 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 격이 인정된다. 이건 막 이야기 어렵지 않아요. 이거 당연히 인정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토사 채취 허가지의 인근 주민들은 토사 채취 허가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정격이 있다. 그렇지. 밀양시장이 아까 그거는 대덕구 남구 복명동의 LPG 자동차 충전소고, 이거는 밀양시장이 대덕 토건공영의 사유림 산에서 토사 채취를 허가했다. 토사 채취 허가. 토사 채취 허가. 사유림에서 채취 허가. 이러면 인근 주민은 그걸 일반적으로 깨끗하게 먼지도 안 날리고 그다음에 비가 와도 안 새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대부분 그래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한번 내가 여기도 청 쪽에 청주에서 가는 오송역에서 가는 쪽에 소속 채취하는 데 한번 가봤더니 이건 동네 한 500m 이 전방이 먼지 날리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안 살아보니까 모르는 거야. 토사 채취 허가 지역 처분에 대한 인근 주민, 이거에 대한 인근 주민은 큰일이에요. 인근 주민. 초과 처체가 그냥 놔두면 산사태도 나, 수질 오염도 돼, 먼지 공해. 나는 먼지 때문에 못 살겠더라고. 먼지 때문에. 자, 먼지를 항상 뿌리면서 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거 했던 거예요. 뭐요? 환경영 국립공원 집단 시설, 용화 온천 개발 사업이 국립공원 집단 시설 지구 개발 사업에서 기본 설계 변경 승인, 기본 설계 변경 승인. 송리산, 내가 지난번에 송리산 한번 했다고요? 송리산 온천. 상주가 아니라 안동이네. 안동하고 어디였냐면 이쪽, 여기 내가 보니까 그때 상주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상주가 아니고 계산군 청천면이야, 청천면. 청천면,
그 다음에 안동. 요 경계선에 있어요. 그 온천이. 그래서 여기 뭐 4km, 3km인가 그렇지? 3, 4km밖에 안, 4km밖에 안 떨어져. 그래서 안동시에서 적극적으로 용화온천을 개발하려고 그러고,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 국립공원 집단지, 여기다 국립공원, 집단, 뭐라고? 집단, 시설지구 개발사업. 그래가지고, 요거 온천을 안동시에서 만들라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환경부 장관인가? 이거 올린 게? 가만히 있어보자. 거기 보면, 환경부 장관. 환경부 장관에게 요걸 갖다가 설계를 받으려고, 기본 설계를 중립집단공원의 온천지구 집단시설을 만들려고 기본 설계를 만들고 또 변경 승인을 하고 이 안동시에서 환경부에 엄청나게 올렸는데 그게 계산 청천 주민들 이 주민들 청천면에서 4km밖에 안 돼갖고 여기서 목욕탕에서 목욕하면 다 일로 갈 거 아니야. 청천면에 반대해갖고 승소한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내가 거기다 자세히 그거 적어놓냐고 자세히 적어놨죠. 여러분이 그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 적어놔서 엄청 어려워 이거 제대로 학원 강사들 설명해 주면서 한 명도 없어. 내가 중앙부처에 근무하면서 사무관 때 이 법무담당관실에 있으면서 국무회의 차관에 올라가는 법안 요약 정리해갖고 차관님한테 보고하는 전문 사무관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딱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거 많이 했으니까. 자, 그거 읽어보면 금방 알아요. 자, 이거 국립공원 집단시설, 이거 용화온천, 안동시에서 청천면 사람들, 안동에서 목욕한 거, 이거 오염되니까, 이거 안 된다! 인정해준 게 환경부에 기본설계 변경 승인해 올린 거, 이거 안 된다! 해준 게 원고적격 인정해준 거, 이거 인근주민. 계산군 청천면 주민에게 원고적격 인정해준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어요. 자, 5번. 5번은 환경기본법령상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대상 지역 내에 포함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인근 주민들은 그 협의 대상에 해당하는 창업사업 계획 승인 처분과 공장 설립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 자, 이것도 보면 말은 굉장히 어려워요. 말은 제가 있는데 이거 밑에 내가 그 사건을 적어놨어. 이 사건에서 A가 플라스틱 필름 제조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창업사업 계획 승인과 공장 설립 승인을 경기도 광주시로부터 이미 받았어. 뭘? 공장을 설립하려고. 그런데 공장 부지 인근에 뭐가 있었다고? 신일 아파트 주민들이 있었어. 시민 아파트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공장 못 서지 말라고. 그래서 법원에서는 공장 부지에서 신일 아파트가 육안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공장 부지가 아파트 바로 위쪽이 아닌 다른 능선에 위치하고 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있더라도 아파트로부터 공장에서 가까운 거리가 71m밖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시설에서 원고 적격이 인정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정책 기본법령상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대상 지역,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대상 지역. 이게 판례가 언제 거예요? 2006년도 판례죠. 네, 여기에 포함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인근 주민은 뭐에 대해서? 창업사업 계획 승인 처분, 창업사업 계획 승인 처분과 뭐요? 공장 설립 승인 처분에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신일 아파트 가까운 곳에 75m 떨어진 신일 아파트 주민이야. 아파트 주민. 당연히 인정이 되겠지. 왜? 거기 공장 설립하면 어떻게 되겠어? 70m밖에 5m밖에 안 되는데. 정말 다른 거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정말 바꿔야 돼요. 허가제도를 바꿔야 돼요. 외국에 가면 절대 공장하고 집하고 같이 있게 안 만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 금지 허가라고 해갖고
이게 소 키우는 데가 여기 있고 공장이 여기 있고 집이 민가 아파트가 여기 있고 도대체 이런 나라가 없어. 아주 개발이 처음부터 잘못되고 지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외국에 어느 오스트리아고 비엔나고 여러 번 스위스고 프랑스고 어디 있는데 가보세요. 미국 한번 가보세요. 주거지역, 공장지역, 소 키우는 데는 소 키우는 데 이게 따로 하지. 잠자는 데서 소 키우는 데서 공장하고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나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바뀌어야 돼요. 자, 폐기물, 그 다음에 6번. 폐기물 소각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의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폐기물 설치 기관이 주변 영향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이 침해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폐기물 소각 처리 시설 입지 지역을 결정 고시한 처분에 무효를 확인을 구할 원고적 격이 있다. 내가 얘기했죠. 뭐라 그랬어? 부지 주변 영향지역 주변 폐기물 시설 있어요. 폐기물 처리 시설. 여러분이 버리는 쓰레기, 폐기물, 뭐 공장 쓰레기 이거 태우려면 얼마나 냄새가 지독하고 큰일인데. 그 주변 지역인데 부로 300m를 폐기물 처리법에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300m 밖에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이 폐기물 처리 사업 시설 설치 허가에 취소송을 제기했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 뭐를 하면서 증명함으로써 자기 환경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이 원고 적격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환경 영향평가 지역 밖내 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인정되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환경적 이익이 침해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입증해오면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 보자고. 7번이 뭐예요? 원자로 시설 인근 주민들은 방사성 물질에 대한 생명 신체 안전의 침해가 예상되므로 원자로 시설 부지 사업 그렇지. 원자로 시설 뭐라고? 시설 부지. 우리가 사전 허가 제도가 배웠었죠. 행정행위에서 부지 사전 승인 처분. 사전 승인 처분이 있어. 사전 승인 처분. 이거 취소를 구할 사전 승인 처분. 원자료 같은 큰 공사는 단계적 행정행위죠. 한 단계 부지 승인을 하고 사업적 계획을 승인하고 그다음에 건설 승인하고 이렇게 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원자력 시설을 설치할 때 사전 승인 처분을 할 때 이 인근 주민은 참 다 당연히 인정되는 거예요. 지금 대전에 있는 원자력 연구소 있잖아요. 원자력 연구소에서 글쎄 그 구멍을 잘못 열어놔가지고 그 원자력 그 방사능 물질이 그 비워가지고 밑으로 한 몇 년 동안 밑으로 흘러내려갔다는 거 아니야? 기가 막힌 얘기지. 그러니 그 원자력 연구소에 내려가는 그 개천에서 애들 그 만지고 놀았으면 어떻게 다 그 위험한 일이에요. 당연히 인정돼야 되겠지. 뭐 의문이 없어요. 이거 의문이. 자, 8번도 마찬가지. 8번도 보자고. 일일 처리는요 100톤 이상의 폐기물 처리 시설. 이것도 폐기물 처리 시설이에요. 폐기물 처리 시설. 하루의 처리 능력이 100톤이라면 100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폐기물시설 설치 계획 입지가 어느 장소에 입지할 거라는 고시될 경우 인근 주민은 큰일이지. 평온하게 살던 주민들이 갑자기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이거 정말 못 사는 거야. 얼른 도망갈 데도 없고 숨을 데도 없고. 내가 전원주택을 사가지고 한번 시골에 살라고 해봤더니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시골에 갔더니 맨날 불 태우고 매 태우고 그래서 못 살아. 서울에서도 내가 살 때 서울 남산 밑에 살았는데 위에 있는 사람도 나무 떼는 사람이 있어. 나무 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나무 냄새가 밑으로 내려가지고 아이고 못 살아 나 냄새.
자,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인정돼. 폐기물 처리 시설. 이 나무 떼는 냄새도 못 참는데, 나무만 떼면 괜찮은데, 아이고, 나무만 떼겠어, 사람들이? 그러면 선량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나무만 떼면 참을 만해. 비닐을 태운다고, 비닐. 이런 플라스틱 태워. 그냥 중독성 가스 때문에 못 살아. 아이고, 시골, 못 살아. 냄새나 못 살아. 자, 공설 화장장 설치와 인근 주민은 도시계획 결정 처분. 도시계획 결정 처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도시계획 결정 처분을 한다. 누가? 시에서. 어느 시에서? 어느 시에서? 어느 시에서 한 거예요? 응? 뭐 여기 어디가 안 나왔네? 지역을 내가 안 내놨지. 근데 이 도시기억 시설 결정 처분을 하는데 뭐예요? 화장장. 시신 태우는 거. 시신 태우는 화장장이 이걸 갖다가 한다. 응? 인근 주민 당연히. 내가 어릴 때 이제 지나가야 되는 게 공동묘지였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공동묘지를 지나서 집으로 가. 그런데 어떤 때, 저기 학교에 집으로 들어가다 보면 상여가 탁 가다 마주쳐. 어릴 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상여. 또 어른이 돼서도 저기 경기도에 인천에 있는 화장장에 한번 화상인가? 인천에 있는 화장장에 갔는데, 아이고, 그냥 요새는 대부분 화장하잖아요. 그래서 여태 방을 잘못 들어갔더니 이 화장하려고 줄이 쫙 해서 들어와. 그러면 관을 계속 내리잖아. 그래 안치소가 있어. 시신 안치소가 있는데 한번 가보면 한 40구씩 50구씩 쫙 늘어져 있어. 어떤 데 섬찟하지 시신이 별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지역을 하면 어느 주민들이 좋아하겠어요. 있는데 싫어하니까. 당연히 인근 주민 인정해줘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10번째도 맞아요. 레미콘 시멘트 만든 레미콘이야. 레미콘은 이거 시멘트하고 가루하고 믹스해가지고 빙빙 돌리고 있는 게 레미콘 아니야? 레미콘 공장 하면 아이고 이게 분진 날리고 냄새나고 그러잖아요. 레미콘 공장 부지와 연접된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은 레미콘 공장 설립허가, 레미콘 공장 설립허가에 대한 인근 주민 당연히 하겠지. 당연히 공업배치법에 공장을 설치함으로 인해 인근 주민의 생활 피해를 입을 경우 시장군수 구청은 공장 입지를 제한할 수도 하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된다고 그랬죠.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근거법규, 관계법규에서 당연히 인정하고 있겠지. 여기 보면 이 사건에도 경기도 광주시 남동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여 인근 주민들이 레미콘 운송 차량으로 인한 레미콘 탕정에 인한 통행, 소음, 먼지, 진동이 발생하고 오폐수 배출과 그로 인하여 지하수의 오염 및 레미콘 운송 시 교통혼잡 등이 예상되는 등 산자부 장관이 고시는 법규 명령으로 효력을 가진 것일 때, 한번 그냥 동네, 시골, 자연환경, 거주하는 지역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요새는 신도시가 더 살기 더 좋아요. 냄새도 안 나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1번째. 원격적 객이 있는 11번째 볼까요? 공장 설립으로 수질 오염 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공장 설립 승인 처분에 취소를 구할 원규적 객이 인정된다. 아까 얘기했어요. 뭐예요? 공장 설립 승인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구할 원고적 객이 인정된다. 소송을 구할 원고적 객이 인정된다. 누구 했다고? 이 취수장 아까 뭐예요? 아까 누구 그랬어? 김해시하고 밀양시라 그랬나? 거기에 써놨었는데 김해시하고 양산시하고 부산광역시네. 공장은 김해시 상동면에 공장을 설립 허가해줬다고. 상동면에 공장은. 그러면 이게 물금 취수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누가고? 양산시지, 양산시하고 누구? 부산시 주민들. 부산시 주민들은 뭐야? 이 취수장, 물금 취수장이 있는데 물금 취수장에서 수도를 물을 채취하고 수돗물을 마시고 있는데 매일매일 먹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 여기다 그 위에다가 김해시 상동면에 물금 취수장이 있는 데다 공장을 설립해 준다. 공장 썩은 물 마셔야 되니까 위독하니까 당연히 취소성을 제기할 원고적 격이 있는 그 말이에요. 요걸 생각하면서 그 말대로 외워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납골당 설치 허가 처분에 따라 그 허가 조건을 성취하거나 그 조건의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영향 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 당연해. 이것도 납골당 설치 허가 납골당 설치 허가 처분. 여러분 납골당 가보셨는지 모르겠네. 납골당도 요새는 호텔 같아요. 아주 잘 져놨어요. 납골당이 잘 져놨고 뭐 깨끗해. 그렇든 뭐 그렇게 깨끗하더라도 납골당이 있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없겠죠, 그죠? 납골당 설치 허가 처분 중에 이걸 하려면 환경 영향 평가 지역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환경 영향이지 영향 평가 대상 지역 내에는 당연히 인정되지. 당연히 인정되고 뭐 헬리가 당연히 인정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입증함으로써 피해를 입증함으로써 우리가 저기를 할 수 있다. 원고적 기획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공유수렴 매립 변화와 농지 개량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 13번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 영향 평가 지역 대상 지역 안의 주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요? 공유수면 매립 면허.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는데 환경영향 대상 지역 내 사람들은 당연히 인정이 돼요. 새만금 사업, 새만금 얘기해서 새만금. 전북 군산하고 이쪽 지역을 이렇게 막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길어요. 한 40km, 내가 한 40km인가? 20km인가? 한 20km는 되나? 15km인가? 굉장히 길어. 여러분 차 가지고 쭉 가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거기 가면. 여기 이제 뭐, 여기 막아가지고 여기 뭐 골프장도 짓고 진대는데 아직 개발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자, 14번. 이게 공유수면 매립 이거 새만금 사건이요. 영향평가 지역 내는 무조건 인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번. 매립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폐기 매립시설 폐기물 매립시 이거 영향내는 당연히 인정되는 거고 원고적 격이 이것도 이 원고적 격이 인정되는 거고 폐기물 매립시설 그 다음에 소각시설은 태우는 거고 매립시설은 땅에다 묻는 거예요. 매립시설 2km 이내 소각시설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주변 영향지역 결정의 취소를 구할 그 원고적 격이 인정된다. 이거는 법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법에 그렇게 원고적 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3km 300m 이내의 사람들은 주변 영향평가 환경 영향평가라는 거예요. 평가 지역 거주 확인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주변 영향 지역 거주 확인, 주변 영향 지역 결정, 주변 영향 지역 결정이지 결정. 주변 영향 지역 결정 처분, 주변 영향 지역 결정 처분에 대한 취소성을 제기할 원고적 격이 있다. 폐기물 매립 시설 3km 이내 안에 거주하는 인근 주민, 소각 시설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그 다음에 15번.
환경영향 평가 대상 지역 밖에 있는 사람 뭐라 그랬어요? 밖에 있는 사람 인정이 안 된다 그랬죠. 주민에게 헌법상 환경권,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 처분과 농지개량 사업의 인가처분에 무효 확연을 구할 원규 자격이 원칙적으로 없다. 2017년 지방직 구국에 나왔죠. 그러나 입증할 경우 입증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원고 적격이 없다. 그러나 입증함으로써 자기 이 법률상의 이게 침해될 것이라는 걸 입증함으로써 뭐라고? 원고 적격이 생긴다. 밖에 환경 영향 평가 지역 밖에 거주자 원칙은 안 된다. 뭐라고? 원칙은 원고 적격이 없다.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게 없다. 그러나 입증함으로써 원고 적격이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16번은 뭐야? 풍력발전소 아까 저쪽 어디요? 제주도 얘기했죠. 제주도 우도 가는 그쪽 17번 가는 그쪽에 풍력발전소 마찬가지야. 이때 풍력발전소 이거 뭐라 그랬어요? 그 풍력발전소 풍력발전소 개발 이게 있어서 이렇게 풍력발전소 뭐라고? 개발 사업 승인 처분에 대해서 원고 적격이 누가 인정된다고? 거기에서 거주하는 거주주민은 시끄러우니까 풍력발전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그 농사짓는 경작자 이런 사람들은 누구야? 시끄러우니까 되는데 단순히 토지나 서울에 살면서 또 부산에 살면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단순한 소유자 이 사람들은 원고 적격이 인정 안 된다 그랬어요. 요 거주하는 주민이나 이거 원고 적격이 인정되고 자 그렇게 외워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10 몇 번이야? 10 굉장히 많다 그지? 굉장히 많네. 굉장히 많은데 보자. 17번은 뭐예요? 광업권 설정허가 처분에 따라 재산상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인근 주민은 광업권 설정 허가 처분. 이것도 마찬가지요. 광업권 설정 허가 처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광업권이라는 게 채굴을 하는 거예요. 채굴을 하는데 광업권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재산상 환경상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광업법에도 나와. 광업법에도 나오니까 이 광산 개발로 인해 갖고 여러 가지 효과가 생기죠. 첫번에는 지역 주민에게 뭐 일자리가 날지 모르잖아요. 환경 침해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손해가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근 주민이 허가 처분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을 인정해 준다 그 말이죠.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고 적격이 있는 사람들은 다 했네요. 좀 시간이 조금 남긴 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저것도 식사도 해러 가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쉬어가면서 천천히 하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원고 적격이 없는 주민과 그다음에 인근 주민 인인 소송에 대해서 했으니까 이제 경업자 소송, 그다음에 경원자 소송, 단체 소송 이렇게 검토를 해갈 테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빨리 보기를 하든지 해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 1.3배속 올려놓을 테니까 빨리 보기 해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듣고 내용을 보면 기억이 남고 답안을 맞추기가 쉬워요. 그냥 혼자 공부하느냐 나같이 미련하게 혼자 공부하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쉬었다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할게요.